이 승부를 가르는 이 결정적인, 아주 결정적인 핵심 쟁점 저희가 정리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 두 가지에 따라서 아마 결정되지 않을까. 핵심 쟁점 첫 번째, 혐의 소명 여부. 검찰 방금 본 것처럼 1600쪽 의견서를 준비했다. 이건 사실 상당한 양의 물적 정황 증거를 검찰이 확보하고 있다라고 법조계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는 구속 여부를 가를 증거인멸 우려인데, 앞쪽에 이제 혐의 입증 부분에서는 검찰이 굉장히 자신감을 보이고 있어요.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도 검찰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증교사 이화영 회유 시도를 부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미 이거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혐의에서도 이재명 대표 측은 사법 방해를 하지 않았느냐라는 게 검찰 측의 입장. 이재명 대표 측은 전재수 의원님 방금 말했던 것처럼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입증할 거냐, 법원에서. 이게 가장 큰 관건입니다. 자,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정익진 변호사님. 네네. 골무 꼈어요, 손가락에. 골무를 끼는 습관은 네네. 법원에서 무언가 증거물을 검토할 때 쓰는 습관입니까? 이제 저도 나이 들어가지고요. 골무 한번 보여주세요. 그 손가락에 예. 물기가 없어가지고 예. 잘 안 넘어가요, 이 종이 같은 게. 아니 근데 유독 요 핵심 쟁점 부분에서 골무를 꼈는데 네네. 내일 이게 지금 핵심이라는 거죠. 증거 인멸 우려 여부. 그러니까 일단은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범죄 혐의의 상당성, 이건 기본으로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거나, 네. 이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구속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재수 의원님은 그 말만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봤을 때 물적 증거가 너무너무 명확해요. 예컨대 백현동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백현동 그 자리에, 식품연구원 그 자리에 민간 고층 고급 아파트가 서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것이야말로 움직일 수 없는 물적인 증거예요. 원래 거기는 그 아파트 짓는 자리가 아니고 판교의 다른 데처럼 거기 이제 R&D 단지 만들려고 다 그렇게 계획이 짜여져 있었던 곳이었거든요. 그다음에 만약에 아파트를 지어졌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임대 아파트가 있어야 되는데 고급 아파트가 있다는 것 자체가 물적인 증거고, 거기에다가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지난번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자백한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게, 국토부 협박 없었는데 없었던 것처럼 이야기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만약에 국토부 협박이 없었으면 본인이 스스로 종상향 4단계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기 때문에 예. 협박이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배임 혐의를 입증한 것이다. 자백한 것이다. 쌍방울도요.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가장 중요한 물적 증거는 뭐냐면 경기도 공문 있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북한 가고 싶다고 공문 보내가지고 북한한테 애걸복걸 해놓고서 지금 물적 증거가 없다라고 한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그 주범의 자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쌍방울은 그 공범이거든요. 그 두 사람의 공동 정범이 있는데 한 명은 이재명, 한 명은 김성태라고요. 그런데 김성태 회장이 자백했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증거 인멸에 염려가 있는 건데, 굉장히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잖아요. 뭐 재판을 여러 번 연기하면서까지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의 효력을 번복시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위증교사한 것까지 드러났고, 그다음에 또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 피신 조서의 날인까지 거부했잖아요. 이거는 일반적인 형사 수사 절차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제 생각에 내일 예. 이재명 대표가 구속을 피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정익진 변호사님은 개인적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자, 그 가운데 한동훈 법무장관이 앞서 국회에서 이 증거 부분을 언급하려 하는 순간 민주당 의원들의 거친 고성 항의가 있었습니다. 결국 한 장관이 증거를 못 읽었어요. 그 부분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는지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고요. 먼저 그 장면부터 보시죠. 다음으로 불법 대북 송금 관련 뇌물 및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입지 확보를 위해서 조폭 출신의 사업가와 결탁하여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불법적으로 북한에 제공하여 국제 안보까지 위협한 중대 범죄 혐의입니다. 경기도의 대북 사업과 자신의 방북이 수포로 돌아갈 것을 우려해서 북한에 돈을 줄 방법을 찾게 됐고, 결국 쌍방울 회장 김성태에게 그 돈을 대신 내게 한 겁니다.
지금까지 내용 보여주면 2014년 계좌거래내역과 후원금이에요. 제가 5건 한용대 의원 때만 가결됐고 나머지 한 장관이 못 읽은 이 증거 부분, 결국 이 증거 요약본을 국회 서면으로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을까? 함께 보시죠. 그중에 뭐 이른바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기재돼 있다라는 보도가 오늘 나왔습니다. 혐의 증거 요약본, 대북 송금 관련된 대목, 이화영 진술 내용. 쌍방울 김성태가 지사님의 방북 비용까지 비즈니스적으로 처리할 것입니다. 제가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봤던 이 비즈니스적으로 처리한다라는 대목 다시 한번 등장했군요. 그러자 이재명 대표가 잘 진행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한 대목이 이 증거 요약본에 구체적으로 기재가 돼 있다라는 내용도 오늘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갖고 내일 법정에서 다투게 될 겁니다. 이 대표가 구속될지 아니면 기각될지, 검찰이 요구한 영장이 기각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민주당 일각에선 주로 친명 지도부 일각일 텐데요. 구속되더라도 우리한텐 석방 요구한 카드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석방을 요구해서 풀려나오게 하면 된다. 12월 임시국회에서 이재명 석방 요구안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회기 전 체포 구금 시 국회 요구에 있으면 회기 중에 석방된다. 라는 헌법 44조에 석방 요구안 카드를 활용한다라는 건데 민주당의 의석수로 충분히 자체 추진이 가능합니다.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 석방 요구안 채택됐던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한동훈 검사가 비회기 때 다시 서청원 의원을 재수감시킨 적도 있습니다. 야, 요게 그 한동훈 장관 전공이네요. 다시 석방 요구안으로 풀려나더라도 다시 재수감시키는 게 한 장관의 어떤 주특기다. 뭐 이거 대단하네요. 그러면 민주당에서 설사 12월에 석방 요구안으로 이재명 대표가 석방되다 하더라도 한동훈 법무장관 있는 한 다시 수감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 뭐 구체적으로 이 석방 요구안을 활용할지 여부는 검토되지 않았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비회기 때가 아니라 회기 중에 투표를 통해서 가결된 사항하고 그 비회기 때 체포 구금한 건 구분되기 때문에 네. 이건 적용 대상이 아닌 걸로 보여요. 원칙적으로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네. 정혁진 변호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쨌든 굉장히 신박한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이니까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예를 들어서 이 네. 회기를 끝내고 네. 임시본회의, 네. 뭐 쪼개기 국회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아니, 그런데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체포 동의안이 가결돼서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잖아요. 영장이 이 사람 구속된 게 맞다 해가지고 결정을 해서 구속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법원이 혐의가 있다라고 인정한 사람을 다시 국회에서 이전의 결정을 뒤집어가지고 석방을 갖다 시키겠다고 한다? 그게 말이 됩니까? 체포 동의안 할 때에는 아직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도 모르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법원이 판결을 내린 상태에서 더 악화된 상태에서 석방을 한다?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 그 국회법이나 헌법에 규정에 되어 있는 것은 어떤 경우냐면 윤관석 의원과 같이 체포 동의안을 거치지 않고 구속된 국회의원을 그 회기 중에 이 사람 지금 우리 국회가 하는데 꼭 필요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국회 회기 중에는 이 사람이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석방을 시켜야 된다. 이런 의미인데 그런데 이것을 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라고 하니까 네. 참 기가 차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아직 뭐 지도부에서 공식적으로 이 석방 요구안 카드를 활용하겠다라고 언급한 대목이 없기 때문에 네네. 아직 그 부분은 뭐 기정사실화되지는 않은 부분이다. 그런데 어쨌든 전재수 의원님한테는 죄송하지만 민주당은 등이 뭔지도 구별하지 못하는 정당이잖아요. 중하고 등도 구별하지 못하는 정당이니까 제가 이해가 된다. 그 부분은 이해가 되겠다 싶습니다. 그건 이제 검수완박 관련해서 서로 논리가 치열한 부분이라 그 부분과 관련된 언급은 또 별도로 저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